정동희가 이재명 현 정권의 경제 본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편 국가편. 이재명 정부의 대외 채무 현황. 2025년 말 기준 한국의 총 대외 채무는 약 7,6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0억 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단기 외채 1,790억 달러 증가 이슈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단기 외채 비중 비교 그래프. 지난해 말 한국의 단기 외채가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8%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1년 45.2%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단기 외채를 외환 보유액으로 나눈 비율은 35.3%에서 41.8%로 6.6%포인트 상승했을까요? 단기 외채 비율은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갚아야 할 돈을 외환 보유액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건전성 지표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한국 이재명 정부와 기업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외환 보유액을 쌓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외 채무가 계속 증가하면 단기 외채 비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채무 현황. 2025년 말 기준 한국의 국가 채무 중앙 지방 정부 채무는 1,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규모. 2025년 국가 채무는 1,415조 원 수준에 도달하여 전년 대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DP 대비 비율.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인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과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적자 국채 발행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의 총부채 규모 이슈로 넘어가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각 3.0%, 3.6% 속도로 늘었는데 국가채무는 거의 3배 수준인 정부부채가 9.8%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게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국제금융협회 II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48.6%로 1년 전 43.6%보다 5.0%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율이 2024년 1분기 말 45.4%에서 그해 말 윤석열 재임 말 43.6%로 점차 낮아졌다가 지난해 2분기 말 48.2%로 반등한 점이 눈에 띕니다. IIF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에 바짝 다가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 90.2%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IIF 통계에 포함된 62개국 가운데서는 캐나다 100.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혹자는 일본 국가채무 수준이 한국보다 더 높다는 걸로 변명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2024년 말 기준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약 533조, 500억 엔 약 3조 7천억 달러로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즉 엉터리 변명인 것입니다. 검토 의견. 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기준 정부 예산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 728조 원하며 전년 대비 8.1% 증가한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런 속도가 26년 성급한 추경조기 강행 등에 미루어 볼 때 속도 감속이 어려워 보여 국가 채무는 2024년 윤석열 말 1270조 원에서 이재명 말 2029년 1800조 원 육박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수준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연평균 5.5%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를 예상하며 이에 따라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8%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실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그 수준 이상인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경청 의자가 현 이재명 정부는 없다는 게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가파른 부채 증가는 OECD 최고 수준의 증가 속도로 국가 신용도와 금리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26년 4월 1일부터 한국 국채 WGBI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시작되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이 예상됨에도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 증가가 시장의 잠재적인 금리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고채 10년물 연 3.74%, 3.77% 내외 등락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재명 정권이 지명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82억 4,10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주택자 서울 강남, 종로, 미국 일리노이로서 강남 아파트 등을 보유 중이며 재산의 90% 이상이 해외 예금 주식 등 외화 자산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전 한국은행 총재들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외화 자산 비중 최고 수준이 5%대였는데 부인 및 자식은 외국 국적이고 재산 90%가 비원화 자산으로 구성된 일종의 외국인으로 봐야 할 사람을 떡하니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라고 지명하는 현 집권 세력의 눈을 보면 앞으로 그들이 만든 원화 약세로 증가할 한국 국가 대외채무 이슈는 중요 관심사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